자, 오늘은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곱에 대한 이제 함수가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며, 그 다음에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어떤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야. 자, 우선 지금 내가 다음과 같이 써놨는데, n의 약수의 개수,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양의 약수의 개수만을 의미하는 거고, 양의 약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서 이런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타우라고 해요. 타우 n 타우 n 값은 이제 다음과 같이 n의 약수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n의 약수의 합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이제 기호로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쓰는데, 요 기호는 이제 시그마야. 시그마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도 있지만 얘는 이제 소문자 시그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n이라고 있고, 요거는 이제 n의 약수의 곱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파이 n, 요건 대문자 파이를 써서 파이 n이라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타우 n, 시그마 n, 그 다음에 파이 n에 대해서 공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n이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소인수 분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지금 보다시피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이제 지수값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지수값들에다가 플러스 1씩 더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온 값들을 싹 다 곱한 거를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제 쓴 공식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약수의 합을 구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보다시피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파이 기호를 썼는데, i가 1부터 t까지 이 파이 기호라는 거는 여기 써있는 여기에다가 i를 1부터 t까지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을 싹 다 곱해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만 먼저 설명을 하면, i에다가 1부터 t까지 대입했을 때 지금 보면 1 플러스 p1 플러스 p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p1의 알파 1까지를 싹 다 더하고 그 값을 일단 유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i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은 1 플러스 i2 플러스 i2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i2의 알파 2까지의 값을 또 구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더한 값을 구해가지고 다 곱하면 약수의 합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그마 n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요거의 약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에 1 플러스 5 플러스 5의 제곱,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요 수에 대한 약수의 합이다 라고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약수들을 이제 양의 약수들을 총 다 곱했을 때의 값은 다음과 같이 n의 2분의 타우 n 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2분의 1 제곱이라는 거는 사실상 루트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n의 타우 n 제곱에다 루트를 씌운 값으로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선 세 개의 공식이 이제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 n의 성질과 이제 그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게 곱산수람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알 수가 있어. 자, 곱산수람수라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 내가 했던 것처럼 m과 n이 서로 소일 때 이제 시그마 n에 대해서 이제 곱산수람수 조건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시그마 mn 값이 시그마 n과 시그마 n의 곱으로 다 같이 분리가 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위에다가는 또 안 썼지만 타우도 마찬가지로 타우 mn 값 또한 타우 m 곱하기 타우 n으로 m과 n이 서로 소일 때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타우 n에서 이제 얘가 이제 기울성, 홀짝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약수의 개수가 홀수기였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n 값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제곱수를 만족해야 돼. 반대로 만약에 어떤 n 값이 제곱수가 아니었다면 반드시 그 약수의 개수는 짝수계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약수의 합에서도 이제 그런 성질이 있는데, 약수의 합값이 만약에 홀수였다라고 하면 그걸 만족한 n 값은 제곱수이든지 또는 2 곱하기 제곱수 형태일 수밖에 없어. 물론 여기서 이제 k 값은 2가 앞에 곱해졌다고 해서 꼭 뭐 홀수여야 된다가 아니라 홀수는 짝수는 상관없는 자연수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n이 제곱수도 아니고 뭐 2k 제곱도 만약에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k 제곱도 아니고 2k 제곱도 아니라면 시그마 n 값은 짝수다, 약수의 합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요거는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를 알았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살펴봐서 왜 타우 n 값이 다음과 같은 공식을 갖고 시그마 n 값이 이런 공식을 갖고 그 다음에 파이 n 값이 이런 공식을 가지며 그 다음에 여기서 썼던 것처럼 왜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제곱수고 그렇지 않으면 짝수인가 또는 약수의 합이 홀수개면 그러니까 약수의 합이 홀수면 제곱수 또는 2k 제곱이 왜 그렇게 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왜 짝수가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알아볼 거야. 자, 우선 지금 이제 약수의 개수 공식이 왜 다음과 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이제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 거냐면 우선 n 값이 다음과 같이 p1부터 pt까지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n의 약수를 어떤 형태로 일단 잡아서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런 소인수들 p1부터 pt까지를 가지고 있으면 n의 약수들 또한 만약에 소인수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p1부터 pt까지 중에서 이제 일부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따라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뭐 예를 들어서 뭐 p1의 베타 1, p2의 베타 2, pt의 베타 t까지 다음과 같이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n의 약수를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베타 1부터 베타 t에 대한 그 범위가 베타 1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서 알파 1까지 이내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베타 1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베타 2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해서 알파 2까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해서 베타 t는 알파 t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거 안에서 내가 베타 1의 선택지는 0부터 알파 1까지의 그런 수들 중에서 한 값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파 1 플러스 1 컨비네이션 1 알파 1 플러스 1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만큼 내가 베타 1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베타 2도 마찬가지로 알파 2 플러스 1 컨비네이션 1만큼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베타 t도 이제 선택지가 알파 t 플러스 1 컨비네이션 1만큼의 선택지를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제 이 사항을 통해서 타우 n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여기서 여기 약수들의 개수인데 여기서 얘네들은 고정값이고 베타 1부터 시작해서 베타 t까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요소의 경우의 수가 알파 1 플러스 1 컨비네이션 1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알파 t 플러스 1 컨비네이션 1까지를 갈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이제 바꿔서 쓰게 되면 알파 1 플러스 1 알파 2 플러스 1부터 해가지고 알파 t 플러스 1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수를 이제 좀 더 이제 이런 파이식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면 i는 1부터 t까지 알파 i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n의 약수의 개수가 타우 n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깔끔하게 이제 증명할 수가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이제 곱산수람수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유도를 해볼 건데, 자, 우선 보면 저번 시간에 내가 이제 곱산수람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봤다면 그 곱산수람수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 그 영상에 이제 어떤 내가 렛말 하나를 넣었었냐면, 어떤 f라는, 스몰 f라는 함수가 이제 곱산수람수 조건을 만족하고, 라지 f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연수집합에서 복소수집합으로 가는 산수람수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이 라지 fn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이런 이제 n의 약수들인 d에 대해서 fn의 약수들을 다 넣었을 때의 합값이 라지 fn 값이 된다면 그런 f라는 함수 또한 곱산수람수가 된다. 이런 렛말을 내가 저번 시간에 증명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볼 생각인데, 자, 일단은 이제 우선 곱산수람수라는 걸 먼저 증명하기 전에 우선 내가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n 값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살펴볼 거는 타우 p의 i의 알파 i 제곱 이렇게 저 식 중에서 이제 소수 하나의 거듭제곱 형태만 하나를 뽑아낸 거에 대한 약수의 개수를 내가 구하고자 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 p i 알파 i 제곱의 약수들은 그냥 간만히 카운팅을 해봤을 때 소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 pi,
pi의 제곱 해가지고 pi의 알파 i까지 이런 식으로 pi의 0제곱부터 시작해서 pi의 알파 i제곱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pi의 알파 i제곱의 약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손쉽게 지금 요 값은 개수가 요게 알파 i 플러스 1개니까 이 값은 알파 i 플러스 1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밝힐 사항은 요 값이 이제 곱산수함수라는 걸 밝히고 싶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 식을 다시 한번 잘 보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라지 f 값이 곱산수함수인 요 자리에다가 내가 타우가 들어가도록 세팅하고 싶다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f 자리가 이번에는 이제 1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선 자 fx 값이 1인 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음과 같이 m과 n이 서로 소일 때 fmn 값은 fm 곱하기 fn이라고 했을 때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기 때문에 요 fx 값이 1인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곱산수 함수 조건이라는 곱산수 함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 자, 저걸 안 상태에서 다시 이제 내가 타우 n 값을 정의를 해볼 건데, 타우 n 값은 보다시피 시그마 다음과 같이 했을 때 fx 자리에다 이제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자고. 자, 요 fx인데 요 fx 값이 지금 1이면 보다시피 n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n의 약수들인 모든 d값에 대해서 내가 1을 다 카운팅해서 더해라 라는 뜻이니까 나오는 d의 개수만큼 1을 더한다면 당연히 그 개수가 타우 n 정의에 따라서 n의 약수의 개수인 타우 n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 따라서 이 타우 n 값을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식 형태로 변형을 시켰을 때 요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요 렘마에 의해서 얘가 곱산수 함수라는 걸 밝혔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제 자연수집합에서 이제 복소수집합으로 가는 그 산수함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 그랬을 때 이 사항과 요게 이제 그 곱산수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타우 n 값은 곱산수 함수 조건을 만족하며 이 값이 이렇게 두 수의 곱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으면 첫 번째로 아까 구했던 이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해볼 건데, 타우 n을 아까 전에 이제 다음과 같이 소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타우 p1의 알파 원제곱부터 pt 알파 t제곱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곱산수 함수라는 게 나왔으니까 p1 알파 1부터 pt 알파 t제곱까지는 얘네들을 하나의 덩어리화 시켰을 때 각각 쌍끼리 서로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서 p1의 알파 1제곱 타우 p2의 알파 2제곱 타우 pt 알파 t제곱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연스럽게 아까 내가 구했던 요거에 의해서 알파 1 플러스 1 알파 2 플러스 1 알파 t 플러스 1이니까 파이 i가 1부터 t까지 알파 i 플러스 1이라고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곱산수함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스텝 자체가 항상 그 어떤 소수의 거듭제곱 형태의 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가 곱산수함수라는 걸 밝혔을 때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임의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제 그런 공식을 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많이 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은 좀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약수의 개수의 이제 성질 중에서 아까 전에 내가 언급했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반드시 그 n은 제곱수여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거야. 내가 아까 전에 뭐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쓰기는 했지만 사실 내가 요 홀수일 때 제곱수이고 제곱수일 때 홀수라는 거를 이제 필요충분 조건으로 내가 증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짝수일 때 상황이 요거에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선 내가 요것만 증명해도 이제 충분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양쪽 방향으로 한번 먼저 증명을 해볼 건데, 뭐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제 쉬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쪽 방향부터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아까 n 값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을 때 n이 자 k 제곱이 2이려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조건은 (1부터) t까지 모든 i 값들에 대해서 보다시피 지금 여기가 제곱수라는 얘기는 여기는 지수값들이 전부 다 짝수라는 걸 의미하니까 알파 i 값이 전부 다 2의 배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 따라서 내가 여기서 알파 i 값을 어떤 뭐 베타 i가 존재를 해서 정수 베타 i가 존재를 해서 알파 i를 2 곱하기 베타 i라고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게. 그럼 너희들도 알다시피 다음처럼 썼을 때 타우 n이라는 값이 아까 전에 내가 공식 얘기한 대로 i가 1부터 t까지 알파 i 플러스 1 값이었는데 알파 i 대신에 저걸로 이제 바꿔서 쓰게 되면 i가 1부터 t까지 2 베타 i 플러스 1이 되고, 보다시피 이 식은 전개시켰을 때 2 베타 1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2 베타 2 플러스 1, 2 베타 t 플러스 1까지 다음처럼 이제 타우 n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각각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보면 내가 베타 1부터 베타 t까지 값을 전혀 몰라도 다 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요것들이 다 홀수고 홀수들을 곱했을 때 전체가 홀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타우 n 값이 이 상황에서는 2의 배수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뭐 간단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타우 n 값이 홀수라고 줬다는 얘기는 아까 타우 n 한 것처럼, 뭐 여기다 그대로 쓴 것처럼 알파 1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알파 2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알파 t 플러스 1까지가 홀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들의 곱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방금 말한 것처럼 거꾸로 쓰면 1부터 t까지의 모든 i 값들에 대해서 알파 i 플러스 1 값이 홀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연스럽게 얘가 홀수면 이제 알파 i 값들은 당연히 짝수일 수밖에 없고, 짝수니까 보다시피 이제 뭐 어떤 또 똑같이 이제 베타 i라는 정수값이 존재를 해서 알파 i를 2베타 i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겠지.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 것대로 이제 내가 n이라는 값을 처음에 이제 p1의 알파 1제곱부터 시작해서 p2의 알파 2제곱이고 pt 알파 t제곱이었는데 알파 1부터 알파 t까지의 값 대신에 이제 2 알파 1부터 시작해서 2 베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쓰게 되면 이 값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제곱수식으로 묶었을 때 p1의 베타 1제곱 곱하기 p2의 베타 2제곱부터 시작해서 pt의 베타 t제곱의 제곱 형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보다시피 어떤 정수의 제곱인 k제곱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보다시피 반대쪽으로 하더라도 얘가 홀수면 얘가 제곱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보다시피 이제 얘가 홀수면 얘는 반드시 제곱수여야 되고, 제곱수가 아닌 수는 너희들이 약수의 개수가 항상 짝수개다, 이런 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약수의 합인 이제 시그마 함수가 왜 이런 공식이 튀어나오는가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할 건데, 물론 내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 그 약수의 개수 할 때 곱산술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간단하게 우리가 곱산술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해. 그럼 보면 시그마 n 값은 이제 약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아까 곱산술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했었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시그마 하나의 소수만 뽑아내 가지고 우선
시그마 pi의 알파 i 제곱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해보고자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소수가 하나 있는 이런 거듭제곱 형태에서의 약수들의 합이라는 얘기는 일단 얘네들의 약수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썼다시피 얘의 약수는 1 pi 제곱부터 해가지고 pi의 알파 i까지를 다 더한 값이 다음과 같이 된다. 요거 이외에는 약수들이 없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시그마 i 또한 이제 내가 곱산수 함수라는 걸 밝히고 싶은데, 자, 이번에 fx를 내가 어떤 함수 fx를 x라고 한번 이제 이런 함수가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자, 그랬을 때 이 fx가 x라는 함수는 잘 보면 m과 n이 서로 소일 때 이제 fmn 값이 mn이고 fm 값은 m이고 fn 값은 n이기 때문에 fmn 값이 이제 fm 곱하기 fn이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했을 때 요 fx가 x라는 함수는 곱산수 함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걸 통해서 방금 내가 한 얘기처럼 다음과 같이 했을 때 내가 시그마 n 값을 보다시피 이제 마찬가지로 요 f 자리에다가 내가 시그마를 넣을 건데, 이 시그마 함수는 시그마 d가 n의 약수일 때 다음과 같이 fd라고 하고, fd 값이 지금 보면 d라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을 때 잘 생각해 보면 n의 약수들인 d에 대해서 d 값 자체를 내가 다 더해라 라는 얘기니까 이 값의 의미 자체가 n의 약수들의 합임을 알 수가 있고, 이래서 이 합인 걸 아까 내가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방금 보다시피 요 f라는 함수 자체가 곱산수 함수였고, 시그마 n이 지금 산수 함수인 상태에서 시그마 n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된다면, 보다시피 지금 곱산수 함수라는 걸 우리가 밝힌다고 했으니까 렘마에 의해서 시그마 n 또한 곱산수 함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안다는 얘기지. 자, 이런 식으로 곱산수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방금 내가 밝힌 요것과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시그마 n에 대한 값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까 n 값이 이제 요거였으니까 시그마 p1의 알파 원제곱부터 다음과 같은 곱이고, 아까 했던 내용이랑 비슷하니까 이제 빠르게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곱산수 함수라는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로 이제 분리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수의 거듭제곱 형태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 1 플러스 p1 플러스 p2부터 시작해서 p1의 제곱 해서 p1의 알파 원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p2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p2의 알파 2제곱까지 해서 1 플러스 pt 플러스 pt의 알파 t제곱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한 것끼리의 곱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제 여기 써 있는 식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바꾸면, 뭐 파이식으로 다시 바꿨을 때 i가 1부터 t까지 1 플러스 pi 플러스 pi의 제곱해서 pi의 알파 i 제곱까지의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요 식 자체를 좀 더 간단하게 바꿔보면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등비수열의 합 형태니까 뭐 등비수열 합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바꾼다면 pi-1분의 pi의 알파 i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저런 시그마 함수가 나오는 공식을 저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수의 개수나 합은 다음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여기 써 있는 이제 그 시그마 함수가 홀수일 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n은 제곱수이거나 아니면 2k 제곱 형태여야만 한다라는 거를 이제 요게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으로 이제 다 증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좀 더 이제 쉬워 보는 쪽으로 이제 먼저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
이쪽 방향부터 이제 먼저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선 조건 자체가 n 값이 k제곱이거나 이 k제곱인 게 이제 조건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음과 같이 했을 때 내가 n을 n이 지금 다음과 같은 형태라고 했을 때 이제 제곱수이거나 2k제곱 형태거나 이런 식으로 되려면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n 값이 이제 2가 하나가 더 있고 덜 있고 차이잖아.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얘를 소인수분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k제곱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지수값들이 그 소수의 지수값들이 전부 다 짝수가 유지돼야지만 k제곱의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얘는 거기 2가 하나 더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n을 소인수분했을 때 요 2의 지수값은 뭐 홀수든 짝수든 상관이 없고 그 나머지의 그 홀수인 소수들의 지수만 짝수가 유지가 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k제곱이나 2k제곱인 이런 n의 형태를 내가 하나의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뭐 P1의 2 베타 1, P2의 2 베타 2, PT의 2 베타 T. 자, 여기서 알파는 0 이상인 어떤 그냥 정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P1부터 PT는 홀수인 소수라고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주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알파 값이 만약에 짝수였다 하면 이 전체 식이 k제곱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알파 값이 홀수였다 그러면 이 하나만 뺐을 때 이 하나를 이제 분리시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앞에 2가 하나 붙으면서 나머지 이 알파 마이너스 1 값이 짝수가 되면서 다시 얘랑 결합되면 그게 k제곱 형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서 살펴보면 시그마 n 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의상 2의 알파 제곱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2의 알파까지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어서 이제 표현을 한다면 1 플러스 P1부터 시작해서 P1의 제곱, P1의 2 베타 1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PT 그 다음에 PT의 제곱, PT의 2 베타 T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값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음과 같이 했을 때 한번 보면 요거 일단 살펴봤을 때 앞에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더해지는 항들이 전부 다 짝수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짝수를 몇 개를 더하더라도 짝수는 더했을 때 짝수고, 짝수에다가 마지막으로 1 더하니까 이 전체 식은 홀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나머지 이제 P1부터 PT까지가 전부 다 홀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홀수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을 해도 홀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럼 자, 요 식 하나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요 항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홀수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홀수들을 지금 몇 번 더한 셈이 되는 거냐면, P의 0제곱, P1의 0제곱부터 시작해서 P1의 2 베타 1까지 총 2 베타 1 플러스 1개의 항을 내가 더하는 셈이잖아. 한마디로 2 베타 1 플러스 1개의 홀수들을 합해라가 되겠지. 한마디로 근데 홀수번 더하면 홀수고 홀수를 짝수번 더하면 짝수인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 모든 항들이 다 홀수인 상태에서 더해줘야 되는 항개수가 2 베타 1 플러스 1인 홀수이다 보니까 홀수를 홀수번 더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값이 홀수라는 걸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형태가 지금 보다시피 여기가 이제 짝수 제곱으로 이제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 전체 항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서 항상 홀수를 홀수번 더하는 홀수 값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 이후 상황인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이 전체 값이 홀수가 된다는 걸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시그마 n 값이 맨 처음 항도 홀수지만 그 이후에 나온 항들도 전부 다 계산했을 때 다 홀수가 되고, 홀수를 다 홀수만 곱하는 형태가 되겠지. 따라서 시그마 n 값은 홀수만 곱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얘는
2의 배수가 아닌 홀수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반대 케이스로 한번 또 살펴보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인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미 이제 어쨌든 간에 시그마 n 값을 그대로 이제 전개를 시켰을 때 n 값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여기서 이번에 n은 뭐 예를 들어서 2의 알파 제곱이라고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p1의 알파 1, p2의 알파 2, pt의 알파 t 이렇게만 세팅을 해볼게. 자, 여기서는 알파 값은 뭐 2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이 아닌 정수로 지정을 하고 p1부터 pt까지는 홀수인 소수다라고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게. 그럼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선 똑같이 이제 시그마 n 값을 구해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2의 알파 제곱까지가 이제 가능하고 거기에 아까 내가 여기서 연결시켰던 것처럼 1 플러스 p1 플러스 해가지고 p1의 알파 1제곱부터 1 플러스 pt 플러스 해가지고 pt의 알파 t제곱까지 다음과 같이 곱하는 형태가 이제 시그마 n 값이 되고 이게 문제 조건에서는 홀수라는 거죠. 홀수. 그럼 자, 얘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잘 보면 여기 써져 있는 이 모든 값들이 다 홀수가 돼야 된다는 걸 마찬가지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먼저 봤을 때 여기서 홀수가 되려면 이제 알파 값이 얼마든 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2부터 시작해서 2의 알파 제곱까지는 전부 다 짝수들이고 짝수들을 이제 알파가 얼마든 간에 다 더하게 됐을 때 짝수가 되면서 마지막에 1을 더하게 되면 무조건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는 임의의 의미 아닌 정수가 다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랑 이제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보다시피 지금 이 전체가 홀수이려면 여기서 1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해서 홀수 계속 더하는 건데 총 더하는 값이 알파 1 플러스 1개를 더하는 거잖아. 알파 1 플러스 1개의 홀수를 더해가지고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파 1 플러스 1 값이 홀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알파 1 값이 짝수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알파 t 값 또한 짝수가 되면서 여기서 내가 마찬가지로 알파 1 값을 뭐 2 베타 1, 알파 t 값을 2 베타 t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켰을 때 n의 형태는 보다시피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p1의 2 베타 1, pt의 2 베타 t까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알파 값이 만약에 알파가 짝수였을 때랑 알파가 홀수였을 때로 이제 분리를 했을 때 자, 짝수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n 값이 2의 2k 제곱부터 시작해서 p의 2베타 1, p1의 2베타 1, pt의 2베타 t가 되면서 이 값이 2p1 2의 k제곱 그 다음에 p1의 베타 1제곱 pt의 베타 t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다른 문자로 쓴다면 뭐 다음과 같이 이런 제곱수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홀수일 때도 똑같이 하면 n 값이 2의 2k 플러스 1제곱에 p1의 2베타 1제곱부터 시작해서 pt의 2베타 t제곱까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묶었을 때 2를 하나를 앞으로 빼내고선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의 k제곱 곱하기 p1의 베타 1제곱부터 시작해서 pt의 베타 t제곱까지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2 곱하기 어떤 상수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도 이제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n 값을 그냥 임의로 내가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도 이렇게 시그마 n 값이 홀수라는 조건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만족하는 n 값을 살펴봤더니 보다시피 n은 제곱수이거나 2 곱하기 어떤 제곱수다 라는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제곱수거나 2k 제곱이거나 이걸 증명을 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이런 약수들의 합이 만약에 짝수였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제곱수도 아니고 그런 2k 제곱 형태도 아닌 어떤 수면 그런 그 약수의 합값은 무조건 짝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수의 곱값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볼 건데 약수의 곱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이 n의 값에 대해서는 n의 2분의 타우 n 제곱이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 이제 요거를 증명하기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아까 전에 이제 약수의 개수인 타우 함수와 합인 시그마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곱산술 함수의 성질이 만족한다고 했는데 요 약수의 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곱산술 함수 조건을 얘는 만족을 하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너희들이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봐가지고 곱삼수 함수의 성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하나 아무거나 확인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약수의 개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제곱수고,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면 n이 제곱수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n 값이 제곱수일 때랑 제곱수가 아닐 때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n 값이 이제 만약에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n이 제곱수일 때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아까 구한 대로 일단 너희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게 이런 타우 값은 2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요걸 먼저 보면 좀 더 이제 쉬운 게 이제 제곱수가 아닐 때니까 제곱수가 아닐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고. 자, 제곱수가 아니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약수의 개수는 이제 짝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n의 약수들을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서 D1부터 시작해서 D 타우 n까지 이렇게 다 크기 순으로 이제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뭐 알다시피 D1은 제일 작은 약수가 뭐 예를 들어서 1이고 얘는 다음과 같이 n 값이 되겠지. 근데 이 약수들을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일단 다음과 같이 나열을 했을 때 요 파이 n 값은 약수들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D1부터 D 타우 n까지의 곱일 거야. 근데 하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약수들을 양 끝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곱했을 때 이제 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 짝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곱했을 때 항상 이제 약수들의 곱이 n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 그래서 만족하는 성질 중에 하나가 D1 곱하기 D 타우 n 값이 n이고 D2 곱하기 D 타우 n 마이너스 1 값이 마찬가지로 n이고 D3 곱하기 D 타우 n 마이너스 2 값 또한 n이고 이런 식으로 양 끝에 것끼리 이렇게 곱했을 때 우리가 이제 n이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정리를 하면 D1 곱하기 D 타우 n 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짝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뭐 뭐라고 할까? EQ라고 해보자고. EQ라고 해보면 각각 얘네들이 이제 아니지 타우 n 값을 EQ라고 했으니까 얘를 EQ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타우 n 값을 EQ라고 할 거야. 그럼 보다시피 지금 이 식 자체에서 내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좀 보기 불편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말한 요 값이 지금 일단 D EQ랑 똑같은 건데
지금 내가 나열했다시피 요거를 좀 더 이제 쉽게 바꾸면 D1 곱하기 D2 곱하기 해가지고 DEQ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D1 곱하기 DEQ 값, 양 끝에 값 길이의 곱은 항상 n이 유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D2 곱하기 DEQ-1 값도 n이고,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DQ에 DQ 플러스 1까지 내려간 값도 다음과 같이 이제 n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써져 있는 식을 D1 곱하기 DEQ, D1 곱하기 DEQ-1 해서 DQ에 DQ 플러스 1까지 다음과 같이 묶게 되면, 보다시피 이 값들이 전부 다 우리는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얘가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거대로 이 개수가 지금 D1부터 DQ까지 가니까 n의 q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아까 전에 내가 타우 n 값을 EQ라고 지정을 했을 때 n의 q제곱이라고 다음과 같이 나오니까 q는 우리가 이제 2를 넘겨서 2분의 타우 n이라고 바꾸게 되면 최종적으로 n의 2분의 타우 n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 케이스에서는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n 값이 제곱수라고 생각을 할 거야. 제곱수라고 생각하고 타우 n 값이 그러면 이번에는 2의 배수가 아니겠지. 그래서 2의 배수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이번에 타우 n 값은 EQ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할게. EQ 플러스 1. 홀수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놓게 되면 내가 똑같이 이제 n의 약수들을 D1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크기수를 생각했을 때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k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아까 여기서는 이제 짝수기가 되고 정확하게 약수들 중에서는 이제 그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이제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수가 홀수계다 보니까 홀수계를 크기수로 나눴을 때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값이 D1부터 DEQ 플러스 1 사이면 요게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요걸 중심으로 개수를 셌을 때 여기가 Q개고 여기도 Q개지. 그리고 요 중심을 이루는 요 값은 K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까 두 개의 곱이 지금 K제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 제곱을 해서 K제곱이 되게 하는 중앙값인 K를 기점으로 하나는 당연히 K보다 작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K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제곱 쓸 때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타우 n 값은 D1부터 시작해서 DQ 플러스 1까지의 곱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양 끝에 것끼리 이렇게 대칭적으로 우리가 곱했을 때 n이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묶어보면 D1 곱하기 DEQ 플러스 1, 그 다음에 D2 곱하기 DEQ 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DQ에 DQ 플러스 2, 그 다음에 남은 떨거지로서 DQ 플러스 1 이렇게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보다시피 지금 각자가 여기서 곱했을 때 이게 n 값이 된다고 했고 n 값을 여기서 k제곱으로 지정했으니까 이게 각각 k제곱 되면서 얘만 단독으로 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살펴봤을 때 개수가 D1부터 시작해서 DQ까지 였으니까 다 곱하면 K제곱에다가 Q제곱을 더 곱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곱한 값을 얘까지 곱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K에 EQ 플러스 얘까지 결합시키면 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아까 K 값이 뭐였냐면 지금 N 값이 다음과 같았으니까 여기서 K는 N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k 대신에 n에 2분의 1제곱으로 바꿔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꿔 쓰는 형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n에 2분의 2q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2q 플러스 1이 요 타우 n에 대한 값이 이제 2q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타우 n 값으로 바꾸게 되면 n에 2분의 타우 n제곱 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지. 따라서 지금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저런 뭐 제곱수일 때나 짝수계인 제곱수가 아닐 때나 둘 다 지금 방식이 살짝 다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 약수의 곱은 둘 다 n의 2분의 타우 n 제곱 값을 우리가 이제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요 파이 n에 대한 함수 값은 저렇게 n의 2분의 타우 n 제곱이다 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합, 곱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너들이 요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억하고 있음에다가 오늘 한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되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꼭 알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똑같이 약수의 개수랑 합, 곱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